하원에서 아이작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주 정부에서 최대 $500 주 소득세 환급을 포함한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IRS가 $12,200의 실효수당 공제를 적용한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의 약 60%가 최소 1회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준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 재단에서 제9회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뉴욕주 검찰이 맨하탄 검찰과 공조에 나서 수사 방향을 형사 범죄로 전환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아이작에 대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제가 된 반아이작 정서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원은 찬성 364표 대 반대 62표로 지난달 상원에서 넘어온 코로나19 증오범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말 94대 1로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 곳곳에 폭력과 증오가 숨어 있다며 미국 내 아이작의 혐오 분위기를 규탄했으며 상원에서 이 법이 통과된 뒤에는 우리 국가가 정의와 평등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이작의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증오범죄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대유행 관련 증오범죄에 대한 모든 보고를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 관리를 배치하고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주와 지방의 사법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 대유행을 묘사하는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내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1년간 50개 모든 주에서 거의 3,800건의 반아이작 태평양계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사업체가 파괴되고 노인이 공격당했고 가족들이 두려움에 처했다며 반아이작계의 확산은 우리나라 양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최근 몇 달 동안 아이작의 미국인을 겨냥한 인종차별과 폭력에 대한 싸움에서 진저를 이루는데 또 다른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제안한 주소득세 환급을 포함한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안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소득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2월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해당 지급안에 따르면 2020년 세금 보고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50,000 미만이거나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외부모 기준 연소득 $75,000 미만에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 수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5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19살 미만 또는 24살 미만 풀타임 학생까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스티븐 스위니 상원 의장은 $3억 가량이 소요되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통과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해당 환급금 지급은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인 법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현금 지급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정부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 가정 약 76만 4천 가구가 소득세 환급 혜택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연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한편 공화당은 부유세 확대 수락 조건으로 도입된 이번 소득세 환급안이 부유한 납세자들을 주에서 몰아내려는 정치적 술수에 기인한다며 머피 행정부와 민주당 측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소득세 환급에서 부양 자녀가 없는 노인 가구가 사실상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국세청 IRS가 1만 200달러 실업수당 공제를 적용한 환급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세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밀린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지난 3월 11일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 이전에 세금 보고를 완료한 1,000만 명에 대한 실업수당 소득 공제 자동 처리와 환급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 세금, 자녀 양육비, 학자금 대출금 상환, 실업수당 반환 등을 연체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1,200달러의 소득 공제 후에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밀린 세금이나 부채를 갚는 데 먼저 사용됩니다. 따라서 변제 후에 환급금이 남으면 돌려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민간 채권 초심업자도 환급금이 입금되는 은행 계좌 잔고를 동결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차 경기부양책은 실업수당 1,200달러의 소득공제를 허용했습니다. 대상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만 4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납세자는 IRS가 소득 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수정 세금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후 근로소득세금 크레딧과 추가 자녀 세금 크레딧 등의 연방세제 수혜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 보고를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IRS는 실업수당 비과세 적용은 간단한 소득세 신고서부터 우선 처리하고 이후부터는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환급금 지급은 5월에서 여름까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 5명 중 3명꼴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 신규 사망자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17일까지 미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 중 59.8%인 1억 5,447만 8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최소 1회 맞았고 47.4%인 1억 2,223만 8천여 명은 접종을 모두 마쳤습니다. 또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 47.5%인 1억 5,782만 7천여 명이 최소한 1회 접종을 했고 37.3%인 1억 2,382만 8천여 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윌렌스키 국장은 또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 긴급 사용 승인한 지난 10일 이후 12세에서 17세 청소년 410만여 명이 1차분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약 180만 회에 그쳐 하루 300만 명을 넘겼던 4월보다는 크게 낮아졌다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콜로라도,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버몬트, 윈스콘신주 등 15곳에서 어제 코로나19 사망자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들 15곳 중 하와이, 몬테나, 노스다코타, 오하이오, 버몬트, 와이오밍주 등 6곳에서는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1명 미만이었습니다. 17일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392명이었으며 7일간의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58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인 16일에 신규 확진자 수는 16,864명이었었는데 하루 신규 감염자가 1만 명대로 내려온 것은 작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 재단에서 제9회 설창 앤드루박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는 앤드루박 장학생 모집에는 총 8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 1인당 3,000불씩 총 24,000불을 지급합니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재단은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장학생 시상식은 없을 것이며 장학생 명단 발표는 개별 및 지면을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발에서는 코로나 1년 구후의 나의 변화는 이라는 주제 에세이와 기타, 최근 1년간 학업 성적 및 재학 증명서 사본 또는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대학교 합격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앤드루박 장학재단으로 온라인 또는 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반드시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장학재단은 매년 8명에서 12명의 학생들을 선정해 지금까지 약 90여 명 학생들이 장학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가 올해까지 장학재단을 운영해온 이유는 자신도 대학생 때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으며 그때 받은 장학금이 정말 소중했음을 알기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바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9년 하려고 시작은 아니었는데 지금 아직도 반응이 있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한인 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다음 세대 한인들에게 갚겠다는 취지로 2013년 장학재단을 설립한 앤드루박 변호사는 최근 21 희망재단에 1만 불을 쾌척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럼프 그룹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뉴욕시 맨하튼 검찰이 공조에 나서 조사가 형사 범죄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 및 금융 문제를 조사해온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맨해튼 지검과 본부가 함께 트럼프 문제를 형사 측면에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수사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그룹에 대한 수사에 참여해온 뉴욕주의 조사관 2명이 맨하튼 지검팀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고 탈세를 위해 자산 가치를 줄이기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어는 지난 2019년 의회 증언을 통해 이런 의혹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맨해튼 지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과 혼외 정사를 했다고 주장한 전직 포르노 배우와 성인 잡지 모델 등 2명에게 거액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맨하튼 지검은 조사를 위해 지난 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맨해튼 부동산 관련 금융 거래로도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맨해튼 지검은 올해 초 트럼프 그룹과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이체방크, 보험중개사 에이온의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러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러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어제 연방센서스국이 발표한 2019-2020 학년도 주별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는 학생 1인당 25,139달러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의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1인당 예산 가운데 교사급여와 복지 혜택에 17,355달러를 지출해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학생 1인당 2512달러를 지출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 2.4%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 예산 중에서 교사급여와 복지 혜택이 차지하는 금액은 11,826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 예산이 2만 달러를 넘는 주는 뉴욕, 뉴저지 외에 워싱턴 DC, 커네티컷, 버몬트 등 5개 주였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외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가 내년 뉴욕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앤드류 줄리아니는 지난 18일
위기에 빠진 뉴욕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2022년 실시되는 뉴욕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뉴욕 주지사 공화당 선거는 리 젤딘 연방하원 의원과 롭 아스토리노 전 웨체스터 카운티장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올해 35세인 줄리아니는 지금까지 선출직을 맡아본 적이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4년간 백악관 대외협력실 특보로 근무한 것이 공직 생활의 전부입니다. 줄리아니는 골프 특기생으로 듀크 대학에 입학한 뒤 졸업한 후 7년간 프로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지난 2002년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마지막으로 선출된 이후 공화당 주지사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금 환급 명세 공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중단된 대통령 재산 공개 전통이 부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더 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는 지난해 6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8천만 원의 소득을 얻어 연방 소득세율 25.9%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 15만 7,414달러, 한화로 약 1억 7,800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부부의 소득은 대부분 퇴직연금보험과 인세, 강연료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지난해 170만 달러, 한화로 약 19억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연방 소득세율 36.7%가 적용돼 62만 1,900달러, 한화로 약 7억 원을 소득세로 냈습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은 해리스 부통령 남편인 더그 M 호프 변호사가 벌어들였습니다. 2019년 해리스 부통령이 펴낸 자서전에서도 35만 달러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바이든 부부와 해리스 부부는 모두 미국 소득 상위 1%에 듭니다. 젠 샤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으로도 모든 미국 대통령은 계속 대통령의 세금 환급 명세를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며 세금 명세 공개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해마다 소득 및 세금 명세를 공개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은폐와 성희롱 의혹으로 비판을 받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자화자찬식 비망록으로 예상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미국의 크라운 퍼블리싱 그룹과의 비망록 집필 계약금 규모가 총 512만 달러에 달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계약금 규모는 당초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4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규정에 따라 매년 소득 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주지사의 연봉이 22만 5천 달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망록 계약금의 규모가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위기, 코로나19 사태에서 배운 리더십의 교훈이란 제목의 비망록을 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비망록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했던 뉴욕의 의료와 보건 위기를 헤쳐나간 경험을 소개했지만 최근 뉴욕 주정부가 지난해 여름 조작된 사망자 수 통계를 발표한 사실이 드러나고 특히 통계를 조작한 시점과 출판 계약 시점이 겹친다는 의혹을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